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심심을 깊은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정말 심심하다 할 때 그 심심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농담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민사재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은 형사재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판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혼자서 소송을 하실 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피고로 내가 나가봤더니 판사님이 쌍불 처리해도 되겠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가 한 번 나오지 않았는데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기일에도 쌍방 불출석이 되면 소치와 간주가 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원고의 소송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나오지 않았을 때 판사님이 피고에게 쌍불 처리해도 되겠죠? 라고 물으면 웬만하면 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에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대동증인인가요? 소환증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동증인은 본인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증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대동증인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소환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증인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환장을 해당 증인에게 발송을 하고 그 소환장을 받고 증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나에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한다면 대동 증인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증인 신문기일에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종 변론 기일과 관련해서 추정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때 추정은 내가 어떠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상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추후 지정의 줄임말입니다. 변론 기일 자체가 감정 신청을 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정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특정한 날로 정해놓지 않고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그냥 정해놓겠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감정 신청 결과가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변론 기일은 추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때 추후에 지정해도 되겠죠? 라고 묻는 것이니까 별 이의가 없다면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될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소송이 너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판사님 추정하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기일을 잡아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판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점이 있겠죠. 다음은 형사사건에서 알아듣기 힘들 수 있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소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검사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증거인부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는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내가 판단할 때는 판사가 보면 안 되는 불필요한 선입견만 심어주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판사에게 제출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나면 증거인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증거인부라는 것은 어떤 증거는 판사가 보아도 좋고 어떤 증거는 판사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법원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적의처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라 가지고 찹쌀떡 파시는 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찹쌀떡을 이렇게 외치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추석 전날이라 이 영상 찍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찹쌀떡을 파시는 분이 계시네요.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그냥 보석 신청을 하지는 않아요. 피해자와 합의가 다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도주 의료도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계속 이렇게 구치소에 가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다음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가 봤을 때도 이건 보석 신청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판사님이 변호인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검사님 의견 어떠세요? 라고 하면 그때 검사가 네, 보석 받아주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적의 처리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판사님의 의견대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으로 적의 처리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굳이 내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일부 동의의 표현으로 실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추석 명절 나시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